75세 김정순 할머니, 서울 은평구 낡은 단독주택에서 홀로 살고 계십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 민석을 키워냈습니다. 세월은 반세기가 흘렀고 아들은 결혼해 며느리 은주와 손녀 민지까지 있지만 정순 할머니의 집은 언제나 조용합니다. 저녁 6시, 텅 빈 식탁, 4인용 밥상에 1인분만 차려져 있습니다. 식은 된장찌개, 김치 몇 조각, 계란 후라이 반쪽. 정수는 젓가락을 들지만 입맛이 없습니다. 혼자 떠먹는 밥맛은 모래 씹는 것처럼 텁텁합니다. 정순 혼잣말. 내가 이 나이에 아직도 혼자 밥을 먹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찍은 결혼 사진, 아들 민석의 돌잔치 사진, 손녀 민지의 100일 사진, 모두가 함께 웃고 있는 명절 사진. 하지만 지금 이 집에는 정순 혼자뿐입니다. 사진 속 웃음은 이제 먼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설거지도 금세 끝납니다. 그릇 하나, 국그릇 하나, 젓가락 한 벌. 예전엔 온 가족 것까지 씻느라 허리가 아팠는데 지금은 너무 빨리 끝나서 오히려 허전합니다. 정수는 설거지를 천천히 합니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저녁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3대가 함께 사는 화목한 가족 이야기.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해합니다. 정수는 리모컨을 꽉 쥡니다. 화면 속 이야기가 너무 부럽습니다. 아니, 너무 아픕니다. 채널을 돌립니다. 뉴스가 나옵니다. 뉴스에서 독거노인에 대한 보도가 나옵니다. 가족이 있어도 정서적으로 고립된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정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저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옆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가족들이 대화하는 소리. 정순의 집은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립니다. 라디오를 틉니다.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섭기 때문입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옆자리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5년째 비어 있습니다. 베개는 차갑습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가족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외로울까? 정수는 잠들기 전까지 이 질문을 수백 번 되뇌입니다. 며칠 만에 아들네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정수는 반가운 마음에 현관으로 달려갑니다. 문을 여는 순간 아들 민석과 며느리 은주, 손녀 민지가 서 있습니다. 정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오랜만에 집에 사람 소리가 들린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정수는 부엌으로 달려갑니다. 냉장고를 뒤집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생선을 굽습니다. 허리는 아프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가족을 위해 밥상을 차리는 이 순간이 정순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드디어 밥상이 차려집니다. 4인분. 오랜만에 가득 찬 식탁. 정수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봅니다. 아들의 피곤한 얼굴, 며느리의 무표정한 얼굴, 손녀의 밝은 얼굴. 이 순간만큼은 정순도 완전한 가족의 일원입니다. 많이 먹어라. 더 있으니까 많이 먹어. 정수는 계속 반찬을 권합니다. 하지만 며느리 은주는 숟가락만 몇 번 뜹니다. 아들 민석도 말이 없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정수는 눈치를 챕니다. 무슨 일이 있구나. 은주 차갑게 어머니, 저희도 힘들어요. 솔직히 어머니까지 챙길 여유가 없어요. 칼날 같은 한마디. 정순의 손에서 젓가락이 멈춥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계속됩니다. 냉정하고 날카롭고 진실합니다. 민석 당황하며 은주야, 그 말은. 은주 단호하게 현실이잖아요. 우리 가족은 우리 셋뿐이에요. 정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음식은 아직 뜨겁지만 정순의 가슴은 이미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셋뿐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정수는 그 우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손이 떨립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지만 참습니다. 손녀 민지 앞에서 울 수는 없습니다. 억지로 웃습니다. 그래, 너희도 힘들지. 알아.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져 내립니다. 반평생 가족이라고 믿었던 것이 한순간에 허상처럼 사라집니다. 가족은 서둘러 일어섭니다. 바빠서 이만 가봐야 해요. 정수는 현관까지 배웅합니다. 문이 닫힙니다. 다시 고요. 다시 혼자. 정수는 식탁으로 돌아갑니다. 손도 대지 않은 음식들.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 이제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그릇을 씻으면서 눈물이 똑똑 떨어집니다. 세제 거품에 눈물이 섞입니다. 우리 셋뿐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정수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은 이제 짐이 되었다는 것을.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킵니다. 옆집에서는 이미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세상 모두가 잠든 시간. 하지만 정순의 눈은 말똥말똥합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베개가 젖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는데 나는 짐이었구나. 50년을 살아온 이 집, 남편과 함께 세운 이 집, 아들을 키운 이 집. 이제 이 집에서 정수는 불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기억이 떠오릅니다. 30년 전 새벽 4시에 일어나 남편 도시락을 싸던 모습, 아들 민석의 교복을 다림질하던 모습, 밤늦게까지 아들 숙제를 봐주던 모습, 아플 때 밤새 간호하던 모습, 명절마다 온 가족 음식을 혼자 준비하던 모습. 정수는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실로 나갑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가방을 꺼냅니다. 먼지가 쌓인 가방.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것입니다. 가방을 엽니다. 안에는 보험증서, 예금 통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리고 유언장이 들어 있습니다. 정수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 왔습니다. 혹시 모를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유언장을 펼칩니다. 5년 전 남편이 돌아가신 직후 작성한 것입니다. 내 모든 재산은 사회에 기부한다. 정수는 이 문장을 다시 읽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만약을 위한 준비였지만 이제는 확신이 됩니다. 다음 종이에는 장례 절차가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 연락할 것, 어느 장례식장을 이용할 것, 누구에게 알릴 것, 꽃은 무슨 색으로 할 것, 심지어 묘비에 새길 글귀까지 적혀 있습니다. 정수는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끝내야겠지.
그래야 알겠지 내 마음을. 휴대폰을 켭니다. 아들에게서 온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 오늘 방문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뵐게요. 짧은 메시지. 형식적인 사과. 정수는 답장하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사진을 바라봅니다. 모두가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압니다. 사진 속 웃음은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어쩌면 처음부터 정순만 진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진을 뒤집어 놓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긴 밤이 지나갑니다.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을 내야 한다고. 가족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겨야 한다고. 그래야 자신의 진심을 알릴 수 있다고.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납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마지막 외출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가방 하나만 챙깁니다. 여벌 옷 한 벌, 지갑, 신분증, 그리고 준비해둔 서류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마지막이니까요. 정수는 집안을 둘러봅니다. 50년을 살았던 이 집, 추억이 가득한 이 공간. 이제 작별할 시간입니다. 식탁 위에 쪽지 한 장을 놓습니다. 연필로 또박또박 적은 글씨. 미안하다. 이제 나는 여기 없을 것이다. 단 2문장.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정수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봅니다. 눈물이 나지만 참습니다. 현관문을 엽니다. 밖은 화창합니다. 따뜻한 봄날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순의 마지막 날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문을 닫습니다.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둡니다. 정수는 뒤돌아보지 않고 걷기 시작합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평소 자주 다니던 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꽃집 앞 장미꽃, 빵집에서 나는 고소한 냄새,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 정수는 이 모든 것을 눈에 담습니다. 마지막이니까요. 은행에 들어갑니다.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내밉니다. 전액 해지하고 싶어요.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묻습니다. 전액 다요? 금액이 적지 않으신데. 정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다요. 제 돈인데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소입니다. 집을 팔고 싶어요. 중개인은 서류를 확인하며 말합니다. 시세가 괜찮은 집이네요. 가족분들과 상의는. 정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제 명의 집입니다. 제가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습니다. 유언장을 정식으로 등록하기 위해서입니다. 변호사가 묻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정수는 서류에 서명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확실하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 민석은 어머니에게 연락을 시도합니다. 전화는 받지 않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습니다. 불안해진 민석은 집으로 달려갑니다. 예비 열쇠로 문을 엽니다. 집은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식탁 위에 쪽지만 남아 있습니다. 민석은 쪽지를 집어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미안하다. 이제 나는 여기 없을 것이다. 민석은 경찰에 신고합니다. 실종 신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며칠 후 한강 근처에서 낡은 신발 한 켤레가 발견됩니다.
정순의 것입니다. 경찰은 수색을 시작하지만 흔적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믿기 시작합니다. 정수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일주일 후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사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장례식장. 검은 리본이 나풀거립니다. 문상객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영정사진 앞에는 향이 피워져 있습니다. 사진 속 정수는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10년 전 촬영한 사진. 그때는 남편도 살아 있었고 가족도 화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웃음은 영원히 과거가 되었습니다. 아들 민석은 상주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고 얼굴은 창백합니다. 며느리 은주는 옆에서 눈물을 닦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복잡합니다. 슬픔과 죄책감, 그리고 미묘한 안도감이 뒤섞여 있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안타깝네요. 그렇게 좋으신 분이. 형식적인 위로의 말들. 하지만 민석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 자책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민석 울먹이며 엄마 내가 잘할게 다시 태어나면 꼭. 은주도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제 재산은 우리 것이겠지. 순간 죄책감이 밀려오지만 현실적인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은주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 이럴 줄 알았으면. 손녀 민지는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할머니를 사랑했던 아이. 할머니, 왜 가셨어요?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아이의 순수한 슬픔이 장례식장을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됩니다. 그렇게까지 힘들었나? 며느리가 좀 심했다던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효도를 몰라. 민석과 은주는 그 시선을 느낍니다. 비난의 시선. 그들은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대부분의 조문객은 돌아갔습니다. 민석은 혼자 영정 앞에 앉아 있습니다. 향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은주가 민석 옆에 앉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죄책감과 후회가 그들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제 어머니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복잡합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친척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발인 전 유언장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정순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특히 민석과 은주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섞여 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의 변호사가 입장합니다. 손에는 봉인된 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정순이 5년 전부터 준비해둔 유언장. 변호사는 자리에 앉아 봉투를 천천히 엽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의 손에 집중됩니다. 변호사 침착하게 고인의 유언을 낭독하겠습니다. 종이가 펼쳐집니다. 정순의 또박또박한 글씨. 떨리는 손으로 썼을 그 글씨. 변호사가 읽기 시작합니다. 첫 문장부터 충격적입니다. 내 모든 재산은 사회에 기부한다. 집, 예금, 보험금 전액을 독거노인 지원단체에 기부한다. 민석과 은주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집니다. 손에 든 휴지가 떨어집니다. 뭐라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 변호사는 계속 읽습니다. 더욱 날카로운 문장들이 이어집니다. 나를 가족이라 부르지 않은 자들에게는 줄 것이 없다. 나는 짐이었고 친척이었다. 그러니 친척에게 재산을 물려줄 이유도 없다. 장례식장이 술렁입니다. 친척들이 수군댑니다. 세상에, 그럴 수가. 모두의 시선이 민석과 은주에게 쏟아집니다. 비난의 시선, 냉소적인 시선. 두 사람은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너희의 눈물은 너무 늦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가족이 아니었으면서 죽고 나서야 슬퍼하는 것은 위선이다. 은주가 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이제 슬픔인지 후회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아니, 어쩌면 재산을 잃은 것에 대한 절망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감정은 복잡합니다. 민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엄마, 엄마. 제대로 된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도 재산도 그리고 명예까지. 친척들의 차가운 시선이 등을 찌릅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자리를 뜹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며느리가 너무 심했지. 수군거림은 계속됩니다. 민석과 은주는 장례식장에 혼자 남겨집니다. 딸 민지만 울먹이며 아버지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립니다. 역광 속에서 한 여인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여인. 천천히 걸어 들어옵니다.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김정순. 죽었다고 믿었던 그녀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춥니다. 유령을 본 것처럼 얼어붙습니다. 정수는 차분한 표정으로 영정 앞으로 걸어갑니다. 민석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 민석이 비틀거리며 일어섭니다. 은주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습니다. 친척들은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말도 안 돼. 귀신이야? 웅성거림이 커집니다. 하지만 정수는 살아있습니다. 은주 믿을 수 없다는 듯 말도 안 돼. 살아계셨다고? 정수는 자신의 영정사진 앞에 섭니다. 사진 속 자신을 바라봅니다.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산 사람이 죽은 자신의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향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정수는 향에 절을 합니다. 천천히 돌아섭니다. 민석과 은주를 바라봅니다. 차갑고도 단호한 눈빛. 더 이상 자애로운 어머니의 눈빛이 아닙니다. 그녀는 변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짜 자신을 찾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정순 단호하게 그래. 나는 살아있다. 하지만 이제 너희 어머니는 아니다. 칼날 같은 한마디. 민석의 다리에서 힘이 빠집니다. 어머니는 아니다. 그 말의 무게가 그를 짓누릅니다. 은주는 말을 잃었습니다. 친척들은 숨죽이며 이 광경을 지켜봅니다. 정수는 계속 말합니다. 50년간 참아왔던 말들,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진심들. 너희는 나를 짐이라고 했다. 친척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나도 너희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겠다. 민석 무릎 꿇으며 엄마, 제발.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민석이 무릎을 꿇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회는 이미 주었다. 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순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은주도 울면서 다가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순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은주도 울면서 다가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순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정수는 손을 저으며 뒤로 물러납니다. 더 이상 그들의 사과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돌아섭니다. 장례식장을 떠나려 합니다. 민석이 붙잡으려 하지만 정수는 뿌리칩니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살겠다. 너희 없이. 그리고 문을 나섭니다. 민석의 울부짖는 소리가 뒤에서 들립니다. 며칠 후 서울 외곽의 한 공동묘지. 정순이 직접 준비한 묘비가 세워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묘가 아닙니다. 상징적인 묘비, 과거의 자신을 묻는 묘비입니다.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 김정순이 잠들다. 가족이라 믿었지만 결국 홀로였다. 그러나 후회는 없다. 내 삶은 내 것이었고 마지막 선택도 내 것이다. 민석은 묘비 앞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어머니는 살아계시지만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민석은 목 놓아옵니다. 엄마, 엄마. 하지만 아무도 답하지 않습니다. 은주는 멀찌감치 서서 바라봅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감정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재산도 잃었고, 시어머니도 잃었고, 명예도 잃었습니다. 남은 것은 죄책감뿐입니다. 언덕 위에서 정순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들이 우는 모습을 봅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미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정수는 천천히 돌아섭니다. 정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공동체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자신처럼 외로운 노인들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드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집에서 정수는 웃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돌봅니다. 여기서는 누구도 정순을 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석은 여전히 묘비를 찾아옵니다. 매달 한 번씩 꽃을 바치고 절을 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황혼이 묘지를 비춥니다. 긴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묘비는 조용히 서 있습니다. 그 글귀는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경고로서, 교훈으로서, 사람은 떠난 뒤에야 진심을 알게 된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다. 김정수는 살아서 자신의 장례식을 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이것이 그녀가 남긴 마지막 반전이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 충분할까요? 진정한 가족은 함께 있을 때 만들어집니다. 너무 늦기 전에 당신의 가족에게 사랑을 전하세요.